안녕하세요. 토익 기초연구소 영준쌤입니다. 자, 오늘은 토익 필수 스킬이죠. 시간 배분과 마킹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학생들과 함께 지내오면서 가장 많이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토익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항상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처음 토익 공부를 시작할 때는 영어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 푸는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음에도 문제 푸는 시간이 모자라면 그때는 단순히 영어 실력 외에도 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면서 푸는지 그리고 마킹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것도 함께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요즘 토익 트렌드에 맞춘 시간 관리 방법 그리고 마킹의 최적화 방법 요거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정말 토익 초보자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마다 항상 시간이 모자라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시간 배분과 마킹을 최적화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LC 시간 배분 및 마킹 전략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LC는 45분 동안 고정된 시간의 문제를 듣고 푸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시간 배분 자체는 어려워요. 하지만 마킹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파트 1 그리고 파트 2 마킹 전략을 설명해 드릴게요. 대장 원칙, 가장 먼저 지켜야 될 원칙은 문제를 풀 때마다 바로 답안지에 마킹을 하셔야 돼요. 단 문제를 듣자마자 바로 마킹을 하는 게 아니고 각 파트별로 A, B, C 이렇게 보기가 나오는데 문제지에 각 보기별로 동그라미나 세모나 X 이렇게 정오답 표시를 먼저 하고 다음 번호로 넘어갈 때 잠깐 틈이 있거든요. 여유가. 그때 OMR 카드에 마킹을 하셔야 돼요. 파트 1 같은 경우 이렇게 사진이 나오면은 보기가 A, B, C, D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각 번호 A를 듣고 애매하다 싶으면 세모를 치고 정답이다. 동그라미 애매하면 세모 그리고 아니면 X 치고 그 다음부터 지금 4번 보이시죠? 4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틈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 D를 얘기를 해주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동그라미 세모 X를 표시를 하고 난 뒤 이 다음 번호가 나오기까지 잠깐 틈이 있는데 그때 OMR 카드에 정답으로 선택하신 B를 마킹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파트 2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트 2 같은 경우는 각 번호 사이에 보기에 대한 동그라미 세모 X 표시를 이렇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다음 번호로 넘어갈 때 마킹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7번에서 A가 세모, B가 세모, C가 정답. 그러면 그 다음에 OMR 카드에 C 마킹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준비. 이런 방식으로 파트 1, 2는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는 초보자는 단어 한두 개 정도만 듣고 정답을 판단을 하기 때문에 들으면서 내가 무엇을 들었는지 이게 정답인지 애매모호한 세모인지 확실히 오답인 X인지를 바로바로 표시를 해둬야지 나중에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체크를 안 해두잖아요? 특히 파트 2 같은 경우가 많이 그런데 체크를 안 해놓으면은 아까 그 보기 뭐였더라? 하고 막 환청이 들려요 귀에서. 이거 경험해 보시는 분들은 진짜 무슨 말인 줄 알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파트 2는 이런 환청을 또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그라미 세모 X 표시를 꼭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파트 2는 정답을 고르는 것보다 정답을 남기려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 파트 2는 흔히 말하는 억가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답을 소거를 하고 이거 무슨 말이지? 못 알아듣겠는데 애매한데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 그런 보기들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그런 보기들을 정답으로 남기는 방식이 안정적입니다. 아래 예시를 좀 보죠.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 기계는 시간당 몇 개의 제품을 생산하나요? A. 청량음료요. X. 문제지에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최근에 일을 시작했어요. 뭐지? 세모? 오랫동안 신선합니다. 이상한 소리죠? X. 그러면 이제 B가 정답이거든요. 근데 질문과 이 B 정답만 보면 매칭이 처음에 잘 안 돼요. 이 기계는 시간당 몇 개의 제품을 생산하나요? 저는 이곳에서 최근에 일을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맞지 않는 답변 같잖아요. 근데 해설을 보면 B는 잘 모른다라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답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곳에서 최근에 일을 시작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모른다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보더라도 인지가 잘 안 되는데 영어로 들을 때는 어떻겠어요? 그것도 시험장 배경에서. 그죠? 근데 오답은요.
정말 오답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는 오답을 지우고 그냥 애매모호한 걸 남겨서, 즉 정답을 남기는 전략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파트 3, 4 마킹 및 문제풀이 전략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마킹 전략은 파트 1, 2처럼 문제별 마킹이 아니고 남아있는 100번 문제까지 모두 문제를 풀고 RC로 넘어가라는 방송이 나오거든요. 그냥 그때 이제 한 번에 몰아서 마킹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킹 시간을 아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다음 문제 지문을 미리 읽고 밑줄하고 동그라미 치고 요약하는데 여기에다가 활용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문제풀이 전략은 2승 1패 전략을 추천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 문제를 보면 이렇게 3문제씩 구성이 돼 있어요. 파트 3나 4나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2승 1패 전략이 뭐냐면 첫 번째랑 세 번째 문제를 맞추는 데 집중하자, 그겁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극 초반에 나오는 문제고요. 문제를 밑줄을 긋고 보기에 동그라미를 쳐놓은 단어들이 방송에서 첫 번째 초반부에 정답으로 서로 매칭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정답률이 되게 높아요. 반면에 두 번째 문제는 정말 듣기 능력을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크립트의 흐름, 그 맥락의 이해가 필요하므로 초보자분들은 안 들리시면 과감히 포기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안 들려서 뭔가 이거 어떡하지 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 그냥 과감히 흘려보내고 계속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보통 세 번째 문제는 여자 혹은 남자 혹은 그들이 다음에 할 일은 무엇인가, 청자들이 다음에 할 일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기랑 문제 스크립트가 나오는 방송의 내용이 매칭을 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2승 1패 전략으로 마음 편하게 가지고 문제를 풀다 보면 가운데 거 문제가 항상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가운데 거 문제도 맞출 수 있는 그런 지문들이 있거든요. 그럼 LC 점수가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문제를 풀 때 방송에서 첫 번째 문제를 읽어줄 때까지만 그 문제에 머물러 있고 바로 다음 지문을 요약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지문을 문제를 이제 우리가 풀면 방송이 나옵니다. 32번에서 34번에 대한. 그러면 이 내용이 다 나오고 나서 방송에서 각 번호별 문장을 읽어줘요. 근데 내가 만약에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너무 빠르거나 보기가 어려워서요. 그러면 대부분 초보 학습자들은 이 문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파트 3랑 4는요. 32에서 34번 방송에서 나오는 그 스크립트 내용이 끝날 때 세 문제가 딱 끝나야지 베스트로 문제를 푸신 거거든요. 방송이 끝났는데 정답을 만약에 못 고르잖아요. 그럼 이미 기회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문제에 짓눌려서 바로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큐잉을 드린 거냐면 첫 번째 문제를 읽어줄 때까지만 문제에 머물러 있고 그래도 못 풀면은 과감히 두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라.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문을 요약해야 돼요. 다음 문제 밑줄 동그라미를 치는 이런 작업들, 이런 선 작업을 하는 게 좋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토익 초보일수록 지나간 문제에 연연하여 지문 하나를 통째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지문을 통째로 놓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못 푼 문제는 과감히 포기하고 다음 문제에서 만회하자라는 이런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LC 마킹 전략은 파트 1, 2는 보기별 총 오답 표시 잘하고 그 다음에 문제 간에 짧은 시간에 마킹하는 거. 그리고 파트 3, 4는 100번까지 다 풀고 나서 한꺼번에 마킹하고 그리고 세 문제 중 1번과 3번 문제 2승 1패 전략. 그리고 문제를 다 못 풀 시에는 첫 번째 문제를 읽어줄 때까지만 머무르고 다음 지문은 요약하자.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RC 시간 배분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 전제는요. 문제풀이 시간이 부족한 주요 원인이 여러분들의 단순한 영어 실력 부족만은 아니라는 걸 일단 아셔야 돼요. 특히 토익 입문자분들이 시험을 끝까지 안정적으로 풀지 못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근본적인 우리가 영어 실력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어 기본 실력이 부족하면 아무리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어떤 스킬 테크닉을 여러분들이 배운다고 하셔도 시험장에서 활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단어와 문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도 문제에 적용하는 그 능력이 부족하면 읽기만 반복하다가 시간을 다 쓰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되게 중요한 이유인데 시험 후반부에 체력이 저하되는 게 큰 문제거든요. 이게 시험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과 이제 집중력이 진짜 크게 떨어져요. 특히 독해 지문은 집중력이 낮은 상태에서 접근하면은 진짜 잘 안 읽히고 그리고 피로가 누적이 돼가지고 결국 후반부를 제대로 풀지 못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지거든요. 아시겠죠?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 초보 단계에서 많이 드러나는 문제점이 일단 첫 번째로 넘어가야 될 문제를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뭐 어려운 문장이나 단어가 나와도요, 과감하게 넘어가지 못하고 혹시 알 수 있을지도 몰라. 혹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시간을 낭비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이 흘러가는지 그 흐름을 인지를 못해요. 시계도 안 보고 몇 분이 지난지도 모르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문제만 계속 몰두하면서 보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남은 시간이 엄청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근데 나는 문제를 별로 풀지도 못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읽히지도 않는 글을 계속 붙잡고 있어요. 문장이 길어지거나 구조가 복잡한 글을 끝까지 읽으려다 보면 눈은 그 영어 단어 글자를 따라가는데 머릿속으로는 전혀 내용이 남지 않죠. 이럴 경우는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되는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고요. 그럼 이제 이런 게 다 합쳐지면은 체력 저하로 후반부 문제를 거의 못 보게 된다는 거. 그래서 초반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면 파트 7 후반 지문에는 집중력이 바닥이 나고 지문을 읽어도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이게 이제 초보자들이 시험장에서 많이 겪는 그런 하나의 현상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전략을 세워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많은 수험생분들의 일반적인 문제풀이 순서가 RC는 파트 5, 6, 7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데 이 순서가 초보자들한테는 오히려 비효율적인 방식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가장 먼저 푸는 파트 5는 문법 파트인데 단서가 부족한 구조예요. 왜냐면은 문법 파트 5는 한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보기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단서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고르기 위해서는 문법과 어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정말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게 초보자한테는 큰 부담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문장 구조 파악이 잘 안 되니까 시간 소모가 크고요. 영어 문장 구조를 명확하게 보지 못하니까 그 문제에서 정답이 되는 단서를 찾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로 인해서 문제풀이 속도가 느려지고 체력도 빠르게 소진되고 그리고 파트 5에서 이렇게 문제를 붙잡고 체력을 빠르게 소진을 하니까 체력이 많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뒤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줄어들어요. 파트 5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쓰니까 6나 7은 충분히 풀 시간이 부족해져서 전체적으로 정답 기회를 줄이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그래서 추천드리는 전략은 독해 문제부터 푸는 거예요. 그래서 토익 입문자이면 자일수록 처음부터 문법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독해 파트부터 접근하는 방식이 훨씬 더 많은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왜 독해부터 푸셔야 되냐면 물론 독해 지문은 영어 단어가 너무 많고 글이 빼곡해서 처음엔 좀 어렵게 느껴져요. 근데 문장과 문장 간의 흐름과 내가 그 문맥 속에서 키워드 등을 통해서 내용을 유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답을 맞출 확률이 파트 5보다 훨씬 높고 파트 5를 맞추시려면은 단서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95% 이상의 모든 정보와 정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독해 파트는 한 영어 문장을 읽을 수 있는 70% 정도의 감각만 있어도 정답 가능성이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처음 공부할 때는 어차피 영어 문장을 파트 5나 독해나 다 읽고 해석하면서 푸니까 읽기 위주로 세팅이 된 독해 파트를 먼저 공략하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방법은 파트 7부터 역순으로 푸시면 돼요. 파트 7, 파트 6, 파트 5. 근데 선생님 저는 파트 7이 아직 너무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파트 6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6부터 시작을 하셔서 쭉 푸시다가 시험 종료되기 25분, 30분 전 그때 시간을 확인하시고 거기까지 푼 만큼을 마킹을 하세요. 답안지에. 그리고 못 푼 문제는 건들지 말고 앞으로 넘어오셔서 남은 시간 동안에는 파트 5 문제 풀이에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전략의 장점은 이제 시험이 끝나갈 무렵에는 체력과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 시점에 짧고 빠르게 풀 수 있는 파트 5를 남겨두면 훨씬 유리하다 이거예요. 문제 풀 때. 많은 단어를 읽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은 문제를 풀고 시험장을 나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인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RC 나머지 실전 전략을 추천해 드리자면 첫 번째 파트 7은 이메일 위주로 먼저 푸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메일 지문은 토익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유형이거든요. 그리고 실생활 상황에 기반한 내용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좀 친숙하실 거예요. 또 그동안 공부하시면서 많이 접했던 표현들, 그리고 어떤 형식 구조들,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독해할 때 부담이 좀 적고요. 정답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토익 초보자일수록 이메일 지문부터 먼저 쏙쏙 빼서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은 자신감과 어떤 리듬감을 좀 잡기 좋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다가 기사글, 아티클이나 편지글, 레터 이런 두 종류의 글이 나오면은 이런 지문들은 과감히 건너뛰세요. 왜냐하면은 이 두 지문 유형들은 정보량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글이 빼곡하고 단어의 개수가 많아요. 그리고 단어만 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나라 말로 보고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배경 지식도 요구하거든요. 그게 좀 어렵습니다. 구조도 복잡하고 단어 수준도 높아요. 그래서 시험 시간에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편이니까 초보 상태일 때는 이 지문을 잡고 시간과 에너지를 쓰느니 그냥 건너뛰시고 그 뒤에 나올 쉬운 문제를 하나라도 더 푸는 전략이 현명하죠. 그리고 파트 5는 ABCD 보기를 보시고요. 품사 문제인지 연결어, 전치사, 접속사 문제인지 해석 문제인지에 따라 나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강점을 보이는 그런 유형부터 먼저 푸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품사 문제를 먼저 풀고 그런 다음에 접속사, 전치사 구분하는 문제를 풀고 해석 문제를 푸는 걸 추천드리고 실력이 좋으신 분들은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문제 순서대로 푸시면 되고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모든 거를 실전 시험 보기 전에 반드시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전에 모의고사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셔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LC 마킹 전략과 RC 시간 배분, 문제풀이 순서, 독해부터 푸는 것들, 그리고 지금 설명드린 기타 다른 전략들 이런 걸 꼭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모의고사를 볼 시간이 없으면 최소한 RC 파트만이라도 따로 연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전체 모의고사가 어렵다면 RC 파트만 75분 맞춰놓고 실전처럼 연습하는 게 매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연습을 통해서 실제 시간 감각과 체력 안배를 익히셔야 돼요. 자,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혼자 토익 공부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독학도 좋지만 기초가 부족한 상태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매달리면 결국에는 400점, 500점대에서 멈추게 되거든요. 열심히는 하는데 점수가 그대로라면 지금은 강의를 더 들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내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거든요. 제가 YBM 현장과 온라인에서 분석한 수천 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진짜 문제점을 짚어드리고 맞춤형 로드맵을 그려드릴게요. 다만 제가 모든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고 로드맵을 드려야 돼서 정말로 점수를 올리고 싶은 분들만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진단선 딱 1분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짧은 투자가 여러분들의 토익 공부 방향을 통째로 바꿀 겁니다. 여러분들의 점수 반드시 바꿔드리겠습니다. 토익기초연구소 영준쌤이었습니다.